안녕하세요. 오늘은 크게 웃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뭐 제가 유영하 변호사의 그 뭐 공천 탈락 여기 대해서 웃는 게 아니고 저는 대통령님의 멋진 그 반전 그거를 생각하니까 크게 웃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시드니 셸든의 소설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3월 4일에 대통령 편지가 무슨 뜻이지? 그 생각을, 물론 뭐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1차원적인 그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그 숨은 뜻이 뭐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시드니 셸든의 소설 이 생각을 하니까 답이 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나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말들이 좀 정리가 안 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그러고 있다가 월요일 어제는 뭐 또 공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빨리 이걸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5시쯤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정리를 하다 편집을 좀 하면서 다 못 끝내고 또 여의도로 가는 바람에 늦게 올렸어요.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그날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더더욱 그 시드니 셸든의 소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진짜 이건 멋진 이건 게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게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의 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건데 정말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어, 대통령께서 이 태극기 국민들을 완전히 외면한 그런 편지를 내실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멋진 배신자들에 대한 복수, 반전 이 생각을 하니까 깨달으니까 뭐 소름이 끼쳤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통령께 편지를 몇 번을 제가 우리는 신과 같은 여왕의 귀환을 기다린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문재인이가 저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걸 보면서 박 대통령만 돌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말들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되실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박 대통령만 계시면 이 문제가 안 생겼을 테고 해결이 될 텐데 물론 외교적인 문제는 저는 당연히 기대를 하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여왕의 귀환을 신과 같은 여왕의 귀환을 기다린다고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편지에 쓴 적이 있었어요. 시드니 셸든의 소설들은 어, 대통령의 처한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뭐 그 한 가정에 한 여자의 한 여자 한 가정 어떤 재벌의 딸 이 정도고 물론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비교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여자 한 재벌의 딸로서 펼쳐지는 과정은 지금 대통령이 겪는 그런 시련하고 굉장히 비슷한 소설들이 많았어요. 미인에다가 머리가 굉장히 좋고 물론 부자이고 또 착해요. 사실 저는 시드니 셸든의 소설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인에다가 머리도 좋고 착하기까지 한 사악한 여자는 없었어요. 그러고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음모에 의해서 모든 걸 잃게 되는 아주 비참한 가족까지 다 잃게 되고
파멸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여자가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주인공들이 사건을 파헤치고 물론 복수를 하고 자기가 또 원하는 걸 얻게 되고 그 과정에 여자 주인공이 완벽한 위장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소설이니까 그게 이제 몇 년이 걸렸다는 이런 얘기는 확 제가 와닿지는 않는데 물론 사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건데 뭐 여전히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여자 주인공은 아름다움과 명석함과 그런 품위를 다 지키고 있어요. 예, 그게 뭐 소설이겠죠. 하여튼 그 여자 주인공은 완벽한 위장술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복수를 이루고 자기가 잃었던 것을 되찾는 그런 과정이라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물론 소설이니까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재미있어서 하여튼 시드니 셸던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뭐 처음에 몰입할 때만 좀 어렵지 그 다음 중간에는 손 놓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들이 많아요. 그랬는데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뜻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물론 뭐 시드니 셸던의 소설들은 그 주도적으로 여자 주인공이 모든 걸 헤쳐나가지만 가끔은 그래도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우연들이 겹치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응?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같이 보는 태극기 국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나라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풍요를 즐기면서 살아왔다가 갑자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당해오면서 이게 뭐지? 우리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도 똑같이 대통령하고 당한 것처럼 이런 상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 이거를 반전시키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드러난 것은 대통령님이시니까 대통령의 편지 그것을 가지고 항상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드니 셸던으로 대입시키니까 해결이 되는 거였고 이게 좀 쉬운 싸움은 아닌데 결국은 이 소설처럼 이런 어떤 멋진 운명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나니까 참 이제 편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이 고통들이 멋진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또 분명히 2017년 10월 16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런 말씀과 또 2019년 2월 달에 태극기 국민들한테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때 조은진 대표님이 우리 대통령 정말 지독하다 2년 만에 나오신 말씀이 고맙다 그 한마디였었다 이렇게 하신 거를 제가 대통령께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뭐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외면하는 그런 거를 대통령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울면서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이 나라를 부정하는 거고 아버님을 부정하는 거고 물론 박 대통령 본인도 부정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진실을 이 탄핵의 거짓의 탄핵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가는 것을 과연 대통령이 바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면서 대통령의 3월 4일의 그 편지의 내용은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그 대통령의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시드니 셸든의 소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이런 홍문정의 사태가 나고 나서 제가 대통령께 보내드린 1월 29일과 또 2월 20일 가로세로 편집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린 글들을 다시 보면서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 편지들이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굉장히 순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물론 태극기 국민들이 아무것도 바란 게 없이 이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싸워왔던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제가 1월 29일 날과 2월 20일 날 편지를 썼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것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의 편지를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죠. 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어떤 그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언론이 지금 문제나고 같은 패로 되어 있고 사실을 알려주지를 않고 또 배신자들이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친박이로 했던 인간들마저 대통령을 배신하고 한마디도 한 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저런 걸 보면서 과연 대통령께서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라 또 조은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라 이거는 정말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들을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을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 그 수준의 인간들한테 가장 합당한 편지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진심을 아는 2016년도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나왔던 소수의 그 사람들 그 진실을 알았던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신 거고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3월 4일에 대통령의 편지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그 결과는 대통령의 첫 반전 또 첫 승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 재판에도 들어가 봤지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모진 사람이 안 돼요. 대통령께서 그 모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또 재판에 열심히 다녔죠. 새 비서관들을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서관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봤을 때 새 비서관들을 참 대통령께서 모진 사람이 아니다. 또 새 비서관들도 참 대통령을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최소원 씨도 마찬가지고 물론 인간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었다면 대통령님의 사람됨이 참 선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가 뭐를 바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탄핵은 잘못됐고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이러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 순수한 마음 그 하나로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에 대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그 세상을 위한 편지를 썼고
유영하가 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순수한 유영하 변호사의 결정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도 대통령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에 제가 정말 대통령의 위대한 승리라고, 첫 승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크게 웃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뭐 당분간 뭐 구치소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어? 어, 뭐 그런 대로 또 병원도 다니실 테고 물론 뭐 그러나 대통령께서 한 사람으로 접견일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서 어, 뭐 그런 대로 어쨌든 대통령 나름대로 답답함을 어,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어, 뭐 당분간 뭐 접견인이 없더라도 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고 음, 우종찬 기자가 쓴 책 1권을 우종찬 기자가 작년에 구치소에 들고 가서 책을 넣으려고 1시간 동안 실강인을 벌리다가 맡겨놨고 만일에 대통령께서 안 받으신다면 돌려보내도 좋다라고 하면서 실강인을 벌리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책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유튜브를 알려주셨잖아요. 두 번째 책이 나오고 오정찬 기자가 2월 24일인가 그걸 가지고 구치소로 갔는데 책을 못 넣어드렸다고 또 유튜브에서 밝혔었죠. 예, 그랬는데 거기 구치소에 갔을 때 대통령께서 책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구치소 규정이 바뀌어서 재수사가 원하는 책은 자기가 직접 사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정찬 기자가 책을 못 놓고 왔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우정찬 기자가 이제 사실 이거는 우정찬 기자가 유튜브를 알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유튜브가 올라오질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제가 밝혀도 되지 않을까. 제가 우정찬 기자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밝히는 거예요. 우정찬 기자가 대통령께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라고. 그랬고 대통령께 책을 보내드렸다고 우편으로 그랬는데 책이 돌아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책을 받으셨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어쨌든 태극기 국민들은 대통령께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많은 사정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자유공화당이 이렇게 된 과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온 과정들을 대통령께서 잘 아시고 있고 어, 우리가 힘들었던 그 과정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도 편지 보냈고 다른 분들도 보냈고 또 뭐 정가 스님도 보냈고 그렇게 해서 소상히 이 사건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론 뭐 많지 않은 국민들이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우종찬 기자 같은 분도 이 탄핵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정찬 기자나 태극 국민들이나 우리가 뭐를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의 심성을 봐서 대통령께서 결코 이것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3월 4일 그 편지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은 없고 대통령님의 완벽한 위장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더 많은데 우리는 대통령을 믿고 우리가 해왔던 이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시드니 셸든의 그 주인공이 그 마지막 최후의 복수를 할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 그래서 그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영화는 재미있었고, 또 많은 영화들이, 시드니 셸든의 많은 영화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우리한테 쉽게 승리를 갖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고, 세상은 아직 그 짓을 더 좋아하고,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가 더 큰 승리를 이룰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진실을 믿고, 또 우리가 승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우리가 분명 그 승리는 가져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어제 일로 저는 박 대통령님의 멋있는 반전, 이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났고, 또 우리가 가져올 미래의 그 승리를 생각하니까 또 힘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시련을 우리는 즐기면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정강훈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강훈 목사도 대통령의 편지를 잘못 이해를 했고,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복잡한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나 또 제가 생각한 저의 내피셜을 알려드리고, 조금이라도 저의 내피셜을 알려드리고, 정강호 목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제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동지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우리가 열심히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박 대통령을 구하고 우리가 멋진 승리를 가질 그날이 올 겁니다. 동지 여러분들 힘내세요.